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부동산 기초과정 체크하고 있고요. 땅을 살 때, 건물 살 때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 용도 지역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러한 용도 지역의 정의와 분류, 각각의 용도 지역에 따른 지정 목적 등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용도 지역의 실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사항들인지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용도 지역 실사리로서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왕의 귀한 편, 요 두 개로 나눠서 바다에서 130m 떨어진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이 단독 주택이 4억 천짜리가 2억 8천까지 떨어져서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내용으로서 두 편에 걸쳐 체크를 했던 그 내용. 자, 이 컨텐츠를 꼭 보셔야지 이해가 가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전 경매 그쪽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4억 천짜리가 2억 8천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죠. 9월 21일에 5명이 입찰 참여해서 3억 3,500만 원 최저가보다 약 5천만 원 상회한 금액에서 낙찰은 결정이 됐고요. 자, 이 내용 외에 우리가 실제 보려고 하는 건 이 토지 이용 계획상의 용도 지역. 자, 이 경매 정보지상에서는 이 토지 이용 계획상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나온다. 이 생산 녹지 지역이 도대체 뭐냐? 한번 루리스 토지 이용 계획 정보 서비스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자.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봤더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이 용도 지역에서는 생산 녹지로 나온다. 자, 그럼 이 생산 녹지가 뭐냐?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총 21개의 용도 지역 중에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좀 보자.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여기 있죠. 예,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에 속한다. 비도시일 줄 알았는데 비도시가 아니고 도시 지역 중에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에 속하고 이 용도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다.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과 100으로서 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 지역인지 자연 녹지 지역인지 계획 관리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땅이 도시 지역인지 비도시 지역인지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의 개발 호재들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 토지 이용 계획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내용, 이 양평에 있는 유치권 걸려있는 전원주택 설명하면서 유치권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 번 유찰된 상황에서 체크를 했었는데 이게 한 번 더 유찰이 됐었죠. 그래서 3억 2,1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종적으로는 4억 2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자, 최종 4억에 낙찰된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용도지역은 여기 보면 나오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토지이용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나오겠죠. 자, 봤더니 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이 계획관리지역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계획관리지역이 뭐냐? 자, 이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된다. 내용이 좀 양호하다, 우수하다, 괜찮은 용도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21개의 용도 지역으로 봤을 때도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우월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녹지 지역보다도 건폐율 용적률이 더 우수하죠. 비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투자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유망한 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계획관리 지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 지역을 보실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 계획관리 지역이 용도 지역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향후 호재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되시겠죠? 다음 사례 볼게요. 자, 세 번째, 이 구로 역세권에 있는 근린시설, 고물상 경매권 비교적 최근에 체크했던 사례죠. 자, 이 남구역에 인접해 있는 이런 건물, 토지 등을 분석하실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얘는 변경이 됐어요. 예, 날짜가 연기돼서 현재는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은 상황이고요. 요건은 보시면 용도 지역이 2종, 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또 살펴보면 도시 지역이면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자, 그렇다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내용을 보면 중층 중심의 주거용과 편의시설이 주된 이용인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이 내용이 좀 많아요. 총 6개의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내용이 좀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과는 판이하게 좀 다른 또 하나의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용적률과 건폐율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국토부 시행령 기준으로서의 용적률 건폐율과 각 시 도별 이 서울 기준의 건폐율 용적률이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지역의 부동산,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시는 분들은 각 시 군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부 기준과는 다르게 이 상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필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봤던 이 구로 역세권은 서울이니까 이 국토부 시행령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서울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서울 기준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서울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으로서 제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보다는 토지 활용도 부분에서 우수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3종과 준주거에 비해서는 열세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매권을 행여나 이제 낙찰을 받고 철거 후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상응하는 건폐율과 용적률로서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있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갈게요. 우리 체크했던 것 중에 이 내용 용도지역 예시로서 이 분양상가 체크했던 거 있었죠. 분양상가 좀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체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요거 한번 체크해 드렸을 거예요. 저라면 이제 이런 경매권을 하고 싶다. 좀 검증된 이런 건들을 하셔라 라는 내용으로서 체크를 해 드렸었는데 이 건으로서 좀 예시를 들어서 또 한번 용도 지역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결과만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면 1억 8천짜리가 최종 3억 6,890만 원에 139명이 입찰 참여했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용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고층 중심의 주거용과 편의시설이 주된 이용인 지역이다. 방금 전에 체크했던 그 구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에 비해서는 더 우월한 입지의 땅이죠. 아무래도 용적률과 건폐율 부분에서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 더 요건, 5번째 청담동 고급 아파트 체크하면서 요것도 3종이거든요. 요 청담동에 나와 있던 요 단독 주택 부지 요게 최종 87억짜리가 96억에 낙찰이 됐던 사례를 체크를 해 드렸었는데 여기도 제3종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도시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봤을 때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에 비해서는 용적률 부분에서 현격한 우월함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중고층 주택,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이 주거지역 중에서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겠죠? 이 용도 지역을 제가 왜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치가 현격하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개발이 되고 안 되고도 이 용도 지역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한다는 부분에서 이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용도 지역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용도 지역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제 컨텐츠를 접하셨던 분들 혹은 앞으로도 이후에도 제 컨텐츠를 접하실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는 용도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이 가장 좀 부동산의 기초 과정이고 기본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용도 지역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용도 지역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일단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초 과정 2편으로 해서 용도 지구, 용도 지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